네, 이번 시간에는 기본 문제 1-2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문제마다 좀 학습 밀도가 있어서 더디 진행되지만 여러분들이 더디 진행되는 만큼 좀 단단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나눗셈이 보이죠?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야 되겠죠, 일단. 그럼 곱하기로 바꾸게 되면 얘가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뀐다 라는 거죠. 일단 그거 진행합니다. 마이너스 1 x의 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4분의 1 x의 세제곱 y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뀌었어요. 곱하기 그 다음 뒤에 거 전개해 줄게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3의 세제곱 x의 6제곱 y의 9제곱. 자, 그 다음 8분의 1 x의 제곱 y의 세제곱. 자, 요 가운데 거 전개할게요. 4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에서 마이너스를 처리하면 4의 제곱이 되죠. 그쵸? 마이너스. 그래서 16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6 x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y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죠. 얘는 2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7. 자, 곱하기 x의 6제곱 y의 9제곱. 자, 이제 정리합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숫자 8분의 1 16 마이너스 27 얘를 먼저 써주세요. 8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마이너스 27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x죠. 자,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 플러스 6제곱 그 다음 y의 y값 얘를 계산해 주시면 세제곱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9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약분하고 2인데 2 곱하기 마이너스 27 하면 마이너스 54. 자, x의 자 이거 없어지고 x의 제곱. 자, y의 여기 요거 1 남죠. 1. 그래서 10승 되는 거죠. 그래서 y의 10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54 x의 제곱 y의 10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연습을 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기본 문제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3번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 이거 뭐예요? 동그라미 안에 마이너스 동그라미 안에 곱하기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지? 우린 부르는 기호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맘대로 부르시면 돼요.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칙 연산이 있죠. 사칙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연산이 있어요. 일반 연산. 사칙 연산이란 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뜻하는 거고요. 일반 연산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연산이에요. 그때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에요.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칙 연산은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전 세계 사람들 만국 공통인데 정의된 연산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정의된 연산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정의된 연산을 만약에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별표 3이라는 연산을 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는 소리야. 모르잖아요. 이거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 별표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약속을 해줘야 돼요. 앞에 거 별표 B는 예를 들어서 앞에 거에 제곱하고 뒤에 걸 빼주는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주면 우리가 앞에 거에 제곱하고 뒤에 걸 빼주는 거구나 해서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정의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연산을 이항연산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연산의 항 두 개, 앞에 거 뒤에 거를 어떻게 결합하거나 조작을 해준다, 변형을 준다. 이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를 변형해 준다. 두 개의 항을 어떻게 처리한다 라는 의미로 이항연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줄여서 연산. 그리고 연산은 사칙 연산. 그리고 일반 연산. 여기선 일반 연산이 등장한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일반 연산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러한 일반 연산은 수학을 훨씬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자유롭게. 수학은 자유로운 학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정의하고 그 정의가 맞다라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 짝퉁 빼기? 짝퉁 마이너스? 얘는 짝퉁 x라 부를게요. 그러면 a 짝퉁 마이너스 b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의 3배를 빼는 걸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a 짝퉁 곱하기 b는 앞에 거와 뒤에 걸 더한 거에다가 뒤에 걸 곱한 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죠? p 짝퉁 마이너스 q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의 3배를 빼주는 것이고요. 그거 짝퉁 곱하기 q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어요? 앞에 거랑 뒤에 걸 더해요, 일단. 그럼 얘랑 얘랑 더해야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하면 p 마이너스 2q가 되나요? p 마이너스 3q랑 q를 일단 더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뒤에 걸 곱해줘요. 그러면 q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p, q, 그냥 이렇게 합시다. 2차식으로 가면 이제 좀 힘들어지니까 얘 구하고 얘 구해서 곱하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p-q부터 해야겠죠? 자, p라는 녀석. 자, p라는 녀석의 정체는 뭐죠? p라는 녀석은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q는요. 마이너스 2q는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2x제곱 y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2xy 제곱을 빼줘요. 그래서 더해주면 되죠. 이거를 다 더해주면 p 마이너스 2q가 나오죠. 그러면 얘 없어지고요. 얘도 없어져. 얘 xy가 남고요. xy 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다가 뭐 써주시면 돼요? xy 마이너스 y의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q가 뭐였어요? 얘죠. q는 그대로 한번 써주시면 되죠.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플러스 xy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지우고 요것만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전개하면 되겠죠. 자, 붙여놓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씩 얘는 잠깐만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요 녀석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연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x 한 마리, 세 마리, x 네 마리, y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x 한 마리, x 두 마리니까 x 세 마리, x 제곱, x 두 마리, 한 마리니까 y 세 제곱. 그 다음 x 한 마리, x 제곱. 그럼 y 제곱 제곱, y 네 제곱. 자, 그 다음 얘 곱하니까 x 세제곱 y 세제곱이죠. 여기 있네요. 동류항이. 그러면 x의 세제곱 y 세제곱 빼기 기호 쓰면 되고 가운데 건 x제곱 y 4제곱이 되죠. x제곱 y 4제곱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제곱 y 4제곱. 그 다음 마지막 거 얘는 마이너스 xy 5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y 5제곱이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가운데 거 이거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래서 x의 4제곱 y제곱 마이너스 xy의 5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 연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산의 정의에 충실하게 잘 따라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읽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읽으셔도 되고요. 네. 기본 문제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4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을 1차식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자, 구해볼게요. 먼저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x 마이너스 1을 자 얘가 0이 되는 숫자 얼마죠? 3을 넣은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2, 6 마이너스 6, 6, 3, 18 더해서 2 자 2, 3은 6 그래서 5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몫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나머지는 5라고 쓰면 이 몫이 틀렸죠. 나머지는 동일하지만 몫은 틀려버리게 됩니다. 알겠어요? 왜요? 제가 이 x의 개수가 2인 경우에는 얘를 2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진짜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왜 선생님이 계속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직접 나눗셈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나눗셈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20 마이너스 1. 자, 여기다가 2x 마이너스 6 쓰고요. 얘 없애야 되니까 한 칸, 두 칸 위에 1. 그러면 곱해서 2 마이너스 6 빼줍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3.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빼줍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2 마이너스 1. 자, 1 곱해주면 2 마이너스 6 해서 빼주면 나머지가 5가 되죠. 그러면 얘는 거침없이 완벽한 식이니까 얘를 그대로 써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0x 마이너스 1을 뭐로 나누면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됐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된 거고요. 나머지가 플러스 5인 거예요. 요거 지우고. 그럼 살짝 여기서 의심되는 거,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얘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기다 3 넣는 순간 x-3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조립제법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2x-6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사실 조립제법 계산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x-3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2가 뒤로 빠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곱해줘서 2x의 제곱 그냥 이렇게 씁시다. 곱하기 2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눗셈을 하면 얘로 나눈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눴다라고 써 있으니까 몫은 확실히 얘인 거죠. 근데 얘는 는영 처리를 하면서 x가 2x-6으로 나눈 건지 x-3으로 나눈 건지 뭐 3x-9로 나눈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뭐가 된 거냐면 결국에 우리는 그 녀석들을 x-3으로 나눈 거예요.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몫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몫은 얘였는데 그거의 2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나눠줘야지 진짜 몫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고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결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표현해주면 이런 거예요. 식으로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나는 fx라는 식을 2x-3으로 나누고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조립제법을 하면 2x-6이죠? 조립제법을 하면 2x-6이 아닌 x-3으로 나눈 결과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던 2는 몫의 2배 플러스 r.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구하게 되면 나는 2x-6으로 나누려고 시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x-3으로 나눠진 거고 내가 구한 것은 원래 구하려고 하는 몫의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면 a배가 되겠죠. a면 a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1-4번에 그 함의적인 의미, 주의사항, 요거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략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문제 1-5번으로 할게요. 자, 1-5번은 사실 교과 과정에서 사라진 그 이론을 조금 품고 있는 내용인데요. 기수법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기수법에 대한 의미가 정수와 어떤 그 다항식의 연결고리죠.
다항식의 연결고리란 뜻인데 이런 거예요. 자, 다항식은 어떻게 파생되어 나왔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234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2 곱하기 10의 제곱이고요. 3 곱하기 10이고요. 10의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의 0제곱인데 0제곱은 생략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을 x라고 치환한다라고 하면 이 식은 2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4. 그쵸. 그러니까 다항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쓰고 있는 정수의 수체계를 그대로 지금 모방하고 있는 수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0진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12진법, 뭐 11진법, 뭐 9진법, 2진법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수와 기수법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항식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어떤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34를 다른 어떤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을까? 자, 만약에 우리가 234라는 숫자를 이 삼진법으로 표현해 볼까요? 삼진법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의 구조가 그래요. 234라는 숫자를 3으로 계속 나누는 겁니다. 3으로 나눠볼까요? 3으로 나누면 3, 7에 21 되죠. 그럼 여기 24 남았죠? 그러면 3, 8에 24. 나머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게 3으로 몇 번 묶인 놈이죠? 0번 묶인 놈이에요. 얘는 지금 3으로 몇 번 묶였죠? 한 번 묶인 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으로 나눠요. 3, 2, 6, 3, 6, 18. 숫자 잘못 선택했다. 좀 나머지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얘도 0이에요. 3의 1제곱이죠. 3의 1제곱은 0이고, 지금, 왜냐면 3으로 한 번 나누었는데, 그때 나머지가 3으로 한 번 묶여 두 번 못 묶인 녀석들이잖아요. 얘네들은 3으로 지금 두 번 다 묶인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다시 3으로 나눕니다. 3, 8에 24죠. 나머지가 드디어 나왔어요. 2. 그러면 이 2라는 녀석은 3으로 두 번 묶였지만 세 번째 묶일 때 탈락한 아이들이니까 얘는 3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가 또 3으로 나누면 3, 2, 6. 그 나머지가 2가 됐고요. 얘는 2라는 숫자는 3으로 3번 묶이고 네 번째 못 묶인 숫자. 얘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3으로 4번 묶인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4라는 10진법을 3진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숫자의 배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0, 2, 2, 2, 2, 2, 2, 0, 0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2, 2, 2, 0, 0이고 각 자리수가 뜻하는 게 얘가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4승의 개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10진법이면 얘가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의 개수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지금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구조는 얘가 X진법으로 표시되어 있다. 우리는 X진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 정리라고 표현을 쓰고요. 그런데 좀 러프하게 표현하면 X에 대한 X진법을 X-2진법으로 바꿔라 이 소리예요. 지금 X-2진법으로 표시하라. 아시겠죠? 근데 X-2진법이라는 표현은 러프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X-2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편의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합성함수나 이런 데서 좀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고 이제 좀 고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좀 이해하려고 좀 함의적 의미를 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x-2로 계속 나누어서 나눈 나머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수로 이제 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1차식으로 나눌 거니까 연조립제법을 써볼게요. 2, 1, 마이너스 4, 5 이렇게 쓰고 x-2로 나눌 거니까 2만 쓰면 되겠죠. 자, 내려와요 2 곱해요 4, 내려와요 5 곱해요 10, 내려와요 6 곱해요 12, 내려와요 17. 자, 우리는 방금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죠. 그러면 얘는 현재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n이란 값을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내가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은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고 나머지는 뭐가 된 거예요? 17이 된 것이죠. 즉 얘는 x 마이너스 2의 0승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묶였다는 소리예요. 한 번 묶인 아이들이 얘네들이야. 그러니까 이 17이라는 건 여기에 꽂히게 되는 거죠. 자, 또 나눕니다. 자, 2 내려와 곱해 4 내려와 9 곱해 18 내려와 2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24라는 녀석의 정체는 뭐예요? 24라는 녀석의 정체는 x-2로 두 번째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됐으니 하나는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두 번 묶인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24의 위치는 지금 C가 된 거예요. 한 번만 묶인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연조립제법을 했는데 이 녀석을 x-2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플러스 9가 나오고 나머지가 지금 24가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여기가 지금. 그쵸? 그러면 그대로 x-2가 붙어 있는 것이고 플러스 17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2로 나눕니다. 내려와 곱해 더해 13. 그럼 얘는 x-2로 세 번째 나눌 때 나머지가 됐으니 두 번 묶여 있는 아이고요. 얘는 x-2로 세 번 모두 묶인 아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요 단계의 계산이란 건 우리가 얘를 한 거죠. 얘. 이 녀석의 정체가 뭔 거예요? 2 x-2 나머지는 13이 되는 거죠. 요 단계. 요 녀석이.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얘를 정리해 주면요. 자, x-2 있고요. 좀 헷갈리니까 색깔로 구별해서 쓸게요. 똑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x-2, 그 다음에 요거 x-2, 그 다음 요거 요 녀석은 2x-2 플러스 13, 그 다음에 요거 24, 그 다음에 17. 자,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한다라면, 자, 요 안에서부터 정리할 거예요. 밖에서부터 정리하는 건 좀 이제 익숙한 친구들의 몫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2 곱하기 x-2의 제곱 플러스 13x-2가 되고요. 플러스 24 플러스 1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전개하면요. 2x-2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3 x-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4 x-2 그리고 플러스 17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정리된 거예요. 이게 이제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 간단하게 연조립제법을 해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A, B, C, D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시계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얼마다? 2, B가 얼마다? 13, 그 다음에 C는 24, 그 다음에 D는 1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연산을 우리가 x의 2.01이라는 연산을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까요? 자, 먼저 정리된 식은 2x-2의 세제곱 플러스 13 x-2의 제곱 플러스 24 x-2 플러스 17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x에다가 2.01을 대입하면 얘는 2.01 대입하니까 0.01의 세제곱 플러스 13 0.01의 제곱 플러스 24 0.01의 1 그 다음에 17이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17 있고요. 17 얘는 뭐예요? 0.24죠. 0.24죠. 그러니까 여기다 24 붙이면 되고요. 얘는 얼마예요? 얘는 0.0001에다가 13 곱했으니까 13이죠. 0.0013이 되는 거죠.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죠. 자릿수도 땡큐 하죠. 얘는 0.000001인데 거기다 2 곱했으니까 0.000002 0.00000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241302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다 대입하고 계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문이 열렸을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연산할 때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사실은 얘는 우리가 정수라는 어떤 수의 표현을 다항식으로 변환시켰을 때에 밑바탕에 깔린 이론적 배경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은 이 얘기는 교육과정에서 다 하지 못하지만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이 문제를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풀 수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곱셈 공식 공부할 거예요. 곱셈 공식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곱셈 공식 일단 무조건 외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외우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요 수업을 다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곱셈 공식표 주세요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만들어 놓은 곱셈 공식표를 반드시 외우시고 다음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멘붕에 빠집니다. 반드시 외우시고 진행하셔야지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